우리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는 강영구 작가의 전설 천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야기 듣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저는 나레이터 유희선입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68화 자업자득. 뭐라? 그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요? 내가 어찌 그깟 어리석은 왕놈의 바지 저고리쯤이었겠소? 내가 아니었던들 그 왕은 벌써 쫓겨나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요. 내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이 이토록 억울하거늘. 에이, 밥맛 없어. 늙은 신하가 갑자기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수저를 밥상 위에 내팽개쳤다. 허허, 그런가요? 그렇다면 귀비는 분명 세상의 모든 요리는 다 먹어보았으나 오직 사람 고기만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별 뜻없이 농담을 한 저 춘추시대 제환공에게 자기 3살 난 아들을 죽여 삶아 바치고 나중에 제상에까지 오른 요리사 여간은 아니었을 것 같고, 아하, 옳거니 그렇다면 바로 후장 시대 때 제상을 지낸 풍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로군요. 노인이 말했다. 늙은 신하는 풍도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지 의아스런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풍도라뇨. 호호, 천하를 두루 섭렵했다는 귀빈께서 아직 그자를 모르시는가 보군요. 노인이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천하사를 이미 탈통했음에도 하도 소시적에 들은 이름이라 가물거려서. 늙은 신하가 쩝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호호, 그렇군요. 책을 많이 읽고 색을 멀리 했던 풍도란 자는 당나라 때 유주참군이란 벼슬로 시작하여 후당, 노왕, 석경당, 거란, 후안, 후주의 차례로 만조 백관을 거느리고 투항하여 수십 년 동안 네 왕조 9군주를 섬긴 재상이지요.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위하여 힘센 자에게 빌부터 무수히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리와 호랑이 때 틈바구니 속에서도 집안을 무사히 보존하고 부귀 영달은 물론 입신양명했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풍도의 마음 속에는 나라와 백성의 안녕이란 눈꼽만치도 없었고 오직 자기 집안의 번영과 자신의 입신 출세 그리고 부귀 영화 밖에는 없었지요. 아니, 듣자 하니 노인자께서는 이 사람을 아주 간악한 간신으로 보시는 것 같소이다. 심히 듣기 불쾌하오이다. 늙은 신하가 버럭 역정을 냈다. 오호라,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분명 저 송나라 때 재상 채경과 같은 자였겠군요. 채경은 수많은 첩을 거느린 데다 논밭도 1억 평 이상 소유했는데 그의 생일을 생진강이라고 부르면서 전국에서 진귀한 뇌물을 바치러 오는 수레가 때를 이루었는데 그 운반을 맡는 전담반을 마련할 정도였다지요.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참으로 듣는 사람 불쾌하여다. 노인자께서는 어찌 못된 간신에나 나를 비유한단 말입니까? 어허, 그렇다면 귀빈께서는 저 동안 말기에 거록의 태수 사마직 같은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참으로 모를 이야기만 늘어놓으시군요. 사마직은 또 뭐예요? 허허, 아직 사마직을 모르시군요. 거록의 태수 일을 맡고 있었던 사마직은 당시 영제라는 황제가 재물을 탐하자 장량과 조충이란 환관들이 관리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 바치도록 압박을 했지요.
거록 태수 사마직도 엄청난 돈을 거두어 바치라는 명을 받았는데 백성을 제 피부치처럼 보살펴야 하는 관리로서 어찌 백성을 가혹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해 버렸지요. 사마직이란 자 참으로 저 괴되지만도 못한 백성들을 위해 아까운 제 목숨을 버리다니 정말 어리석은 자로군요. 어려운 관리 시험에 합격하여 태수 자리에까지 올랐거늘 아깝도다. 위로는 황제께 불충을 했고 아래로 백성들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표상이 되었구나. 백성의 평화를 떠버리는 못난 놈들은 대개가 그렇지요. 늙은 신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난감하도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다면 과연 누구였단 말인가? 아하, 맞도다. 바로 명나라 때 조정에 황제가 둘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지요. 한 사람은 앉아있는 황제요. 또 한 사람은 서있는 황제다라고 했는데 바로 앉아있는 황제는 무종을, 서있는 황제는 재상, 유군을 일컬었지요. 귀비는 분명 그 유군과 같은 서있는 황제였을 것이로군요. 유군이라. 노인의 말에 늙은 신하의 입술 끝에 가느다란 미소가 언뜻 스쳤다. 그 유군은 그렇게 황제의 권력을 누리다가 종국에는 그의 반대파 태감 장령과 연합한 양일청에 17개 죄목에 걸친 발고에 걸려 결국 능지처참 당해 죽어 그 잘린 목이 저잣거리에 걸리고 말았지만 말이요. 노인이 늙은 신하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엥, 모자란 유군놈. 자기 권력을 지킬 줄도 모르고 당하다니. 세상에는 오를 줄만 알았지 지킬 줄 모르고 비명이 죽어나간 자들도 허다하지요. 허허, 그렇군요. 그럼 그 자리를 일평생 지킨 귀빈께서는 유군보다는 훨씬 뛰어난 자였군요. 허흠, 노인장께서는 참으로 인간 세상을 너무도 모르신 것 같군요. 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위로는 왕을 편안하게 모시고 병사를 길러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평생을 바쳐 일을 했지요. 늙은 신하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렇군요. 자, 어서 점심을 드십시다. 괜한 말을 많이 늘어놨군요. 에구, 밥이 다 식어버렸군요. 노인이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수저 뜨면서 말했다. 그런데 물을 한 사발 마시고 났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 밥이 영 먹고 싶지가 않소이다. 늙은 신하가 심드렁하게 말했다. 아하, 그렇구나. 원래 악어를 먹고 물을 마시면 그 부피가 늘어나 배가 풍선처럼 늘어나는데 어허라, 99개나 따 드셨으니 이를 어쩌나. 곧 올챙이 배처럼 불러 걷기도 힘들게 될 터인데 큰일이로군요. 노인이 늙은 신하의 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진즉 그 말을 해주었어야지. 아, 배가 불러온다. 늙은 신하가 마치 훅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풍선처럼 마구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보고 소리쳤다. 보니 귀빈께서는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매일 하루 3끼나 먹었던 쌀 한 톨 직접 심어 스스로 가꾸어 본 적이 없었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 불러오르고 있는 배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욕심껏 먹고만 살아온 바로 당신의 탐욕의 크기를 말하고 있지요. 배가 저 커다란 항아리만큼 커지면 뻥 하고 터지고 다시 불러 터지고 계속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노인이 말했다. 아구구야, 사람 죽네. 사람 살려.
노인장, 약이 없나요? 늙은 신하가 정말 항아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배를 움켜잡고 악을 쓰며 말했다. 뇌물을 받아먹거나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지요. 제 배 고프다고 함부로 욕심껏 아고를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양 뇌물 받아 챙겨 먹듯 꿀꺽꿀꺽 닥치는 대로 따먹은 것은 바로 자신 아니었던가요? 아고를 먹고 배가 아픈 것에는 약이 따로 없지요. 다 자득이지요. 노인이 근엄하게 말했다. 아이고야, 사람 살려. 늙은 신하가 맹꽁이 배처럼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배를 한아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소리쳤다. 자, 이제 이곳을 떠나 염라궁 판관 앞으로 갈 때가 되었군요. 아고를 하나도 따먹지 않은 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99개를 따먹은 사람까지 모두 100개의 문이 있고 거기 100명의 판관이 각기 앉아 인간세에서 죽어오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지요. 귀빈께서는 아고를 99개를 따먹었기에 마지막 100번째 문으로 들어가야겠군요. 노인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악을 쓰는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배창자를 마구 칼로 헤집어 버려내는 듯하구나. 아이고! 늙은 신하가 풍선처럼 마구 부풀어 오르는 배를 손으로 감아잡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마루 밑으로 쿵 하고 굴러떨어지며 크게 비명을 질렀다. 어리석은 자는 제 탐욕에만 정신이 팔려 세상을 모조리 망치고 결국 자신도 망치게 되고 마는 법이니 가진 재주를 오직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썼으니 참으로 가련한 영혼이로다. 노인이 늙은 신하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며 나무라듯 말했다. 늙은 신하의 신음소리는 더욱 깊어갔다. 그런데 노인장은 누구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어서 가시지요. 노인이 말했다. 창구멍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임씨 눈앞으로 늙은 신하가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며 어느 성문을 통과해 들어간다 싶었는데 눈앞에 번쩍 웬 재판정이 나타났다. 우리 옛날 이야기 전설천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유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